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는 거듭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84선에서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630선을 지키지 못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110선을 찍은 후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19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수 반등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0%대 성장률에 그쳐 연간 2%대 성장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P 글로벌 신용평가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개선된 2.1%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핵심 리스크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꼽았고 반도체 업황의 경우 기저효과에 따라 내년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을 보시면 반가워하잖아요. 바로 이 전문가님을 보시면 좋은 투자 소식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자, 이슬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어떠한 이슈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인싸 시간입니다. 함께 참고해볼까요? 먼저 우리 주식시장 좀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재고 소진율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요.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5G 통신의 도입과 또 PC 수요 회복으로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침체됐던 반도체 D램의 매출도 날로 상승하고 있고요. 게다가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움직임도 계속해서 추이 살펴가 보시면서 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싸 소식인데요. 고배당주에 대해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 관심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계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 감소에 대한 우려가 따라오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고배당주가 최근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이후 양호한 잉여 현금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배당 정책을 유지할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특히 낙폭 과대주라든지 수익성에 있어서 좀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고배당주에는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니까요. 고배당주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앞불싸, 우리 주식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전기전자 업종,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 보였고요.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1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이 순매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등을 둘러싼 잡음 계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예상 시점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40거래일 만에 620선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송금 수요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었죠.
자, 오늘 같은 날은 아마 호가창 보기도 좀 힘드셨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HATS 바라보는 것 자체가 조금 곤욕이셨을 테지만 오늘 어떠한 이슈 있는지 계속해서 잘 살펴가시면서 대응을 잘 잡는 오늘 머니W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좀 살펴볼게요. 8월 폭락장 이후에 감소했었던 이 코스닥의 공매도가요. 다시 올해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사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매도 경고등이 커졌다라고 하는 분석인데요.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73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그런 공매도 최다 기록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사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공매도가 늘었다는 것, 그 말은 즉슨 그만큼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오늘장이었습니다. 대외 환경과 함께 실적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싸 인사 소식 살펴보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인사 소식으로는 반도체 재고 소진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상승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세 지속에 따라서 고배당주 가격의 매력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슬이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싸 소식으로는 진짜 19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증시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싸 소식으로는 코스닥이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언제쯤 경고등이 켜질지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참 궁금한 소식이 많은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소식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먼저 다뤄질 이슈는 어떤 건가요? 아마도 반도체 쪽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보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특정 섹터만 올라가긴 하지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호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내년까지도 조금 좋다고 보겠고요. 최근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재고 소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에서 반도체 업계가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올해 이제 반도체 재고 소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전망성만 보자면 굉장히 좀 청신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이제 국내 반도체 디램의 재고는 이제 9주치에 달할 만큼 쉽게 말해서 이제 재고가 남아 돌았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재고 잉여성 부분들이 드디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주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반도체 업계가 점진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도체 수요는 이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당연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디램 수요 증가 요인 때문이라고 좀 보겠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 쪽 스마트폰 업체들의 국내 모바일 이제 디램 선구매 수요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클라우드라든지 5G 수요 증가로 서버 증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제 내년에도 전 세계에서 이런 서버용 디램 시장 성장률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연 4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침체됐던 반도체 디램의 매출도 이제 날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 대장주의 또 선정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의 반도체 소재 장비 이제 국산화 이루어가는 기업에도 이제 조금 수혜가 계속해서 전망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조금 찝어드리자면 최근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의 첫 국산화를 성공시켰던 후공정 장비죠. 후공정 장비 생산업체인 이제 미래산업. 최근에 봤을 때는 굉장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 구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율을 조금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어떠한 그런 생산업체인 또 TCK. 요새 이제 3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수주가 또 늘어가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종목을 조금 집중을 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그 전에 반도체 업계 전반적인 또 섹터를 보자면 개별 종목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전고가를 이미 돌파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하셔야 될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수급은 덜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호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업체 재고 소진율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5G 통신 도입으로 내년 전망도 참 좋고 거기에 내년 디램 시장 성장률도 연 40%를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아싸인싸 소개할 때 여쭤보기로 했잖아요. 증시 약세 지속에 따라서 고배당주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뭐 시기적으로도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당주 쪽에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배당 감소 우려로 인해서 이제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에서는 오히려 조금 커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최근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는 이제 연초 이후에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코스피가 같은 기간 4% 오른 것과 조금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올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점들이 이제 고배당주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도 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이제 또 잉여 현금 흐름이랑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2013년 이후에 양호한 현금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이제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런 배당적인 정책을 유지할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이제 고배당주의 시장 실적 기대치 하회로 그런 이한 주가락도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격적인 매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같은 대외악재에 휘둘리는 좀 증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완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낙폭과대주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이런 삼박자가 맞는 종목군들이 아직도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약 200개 중에서도 한 170개 정도는 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실 때는 4분기 예상 실적보다는 현재 발표 이후인 3분기 네, 3분기 확정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이 좀 뛰어난 그런 고배당주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겠고요. 제가 굳이 하나 종목을 좀 꼽아드리자면 좀 오렌지라이프 위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하락 장세에서 이런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해보셔도 뭐 하락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성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배당 정책 유지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고 또 팁을 주셨어요. 4분기보다는 3분기 확정 실적을 기반으로 고수익성, 고배당주 위주의 선택이 좋은데 특히 오렌지라이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싸인싸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날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뜨겁게 들썩이게 한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골라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오늘 장 좀 장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장에서 5만 원 선이 좀 깨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아무래도 전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너네가 우리들의 자국 통화 평가절하 주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좀 무역 전쟁 확대에 대한 움직임, 난기류가 실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도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장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차트 보시겠습니다. 0.99% 소폭 빠지면서 500원 내려갔습니다. 49,900원까지 100원, 5만 원에서 부족한 모습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역시 오늘 흥하해운이 좀 강세를 크게 보였는데요. 자, 카리스 국보가요, 흥하해운에 제기했던 금전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소를 취하하겠다. 회사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취하하겠다라고 전날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또 보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취하가 되면서 흥하해운이 상승세를 보였던 오늘 장이었는데요. 역시 종가 보시겠습니다. 흥하해운 장중 오름폭 크게 기록했습니다. 15%대 강세를 끝끝내 보이면서요. 760원까지 고점 터치한 부분도 확인이 됐네요.
자, 흥하이온 살펴보셨고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핀테크주가요 나쁘지 않은 견고한 움직임 그려냈습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잇따라서 이 핀테츠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좀 들썩였었는데요. 역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일리 블록체인 살펴보시겠습니다. 7%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모습이 확인되고요. 1075원까지 올라온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온 좀 보시죠. 실적과 관련해서요. 좋은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고 게다가 제휴 효과라든지 또 베트남에서의 기조 효과 또 국내의 견고한 이런 이익률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내년에도 호실적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인데요. 이 전망 나오게 되면서 쭉 오름세를 기록했던 오늘장의 오리온이었습니다. 4%대에 넘는 강세 보이게 되면서요. 10만 7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 살펴보시겠는데요. 역시 좀 실적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호실적 기록한 데 이어서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사업 환경이 성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고속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게다가 현재 아프리카 TV에서는요. 컨텐츠형 광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내년에 이 광고 매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호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TV 오늘장 2%대 강세 보이면서요. 이러한 호전망을 등에 업고 쭉 올라왔습니다. 7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도 장 초반에 보이기도 했네요. 69,500원까지 올라온 아프리카 TV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안 좋았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은 많았습니다. 바로 흥하해운 소송치하로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데일리 블록체인도 상승을 했고 거기에 또 기대가 좋은 호실적으로 좋은 오리온과 아프리카 TV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무역 환경 악화 우려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좀 하락을 했네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니만큼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삼성전자를 좀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뭐 아주 잘 아시다시피 국내를 대표하는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이 종목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에는 좀 틀림이 없습니다만 거의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 지수랑도 일맥상통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뭐 그만큼 전체적인 지수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이제 영향을 오히려 받기도 하는데요. 거의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미 쪽에 관세 부과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하방 포지션으로 좀 돌아서면서 당분간은 이제 관망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뭐 삼성전자 역시 이제 지수 따라서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뭐 현재 또 이제 내년 트럼프 재선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오면서 2020년 상반기 증시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20년의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려면 이번 달 중순까지 하락은 조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 종목 이제 전부 관망 태도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겠고요. 뭐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기업의 모멘텀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디램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이 앞으로도 이제 2024년까지 봤을 때도 굉장히 연결해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우수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겠습니다. 뭐 다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올라갈 종목도 조금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러한 구간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관망 태도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네, 코스피 지수가 조금 2000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터치를 한다고 했을 시에는 삼성전자 또한 이제 46,000원에서 47,000원 사이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락선이 좀 어디까지인지 지켜본 이후에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도 네, 동시에 좀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앞으로도 모멘텀 자체는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4만 원대의 진입 시에 네, 전고점 돌파가인 또 55,000원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코스피와 동일한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쉬어가기 구간이지만 곧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를 좀 통과를 한다면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종목 상담도 도와주시고 또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또 살펴봐 주시는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탁세일즈와 또 종목 상담 코너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요 종목 상담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락하면 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구마구 전화 주세요. 문자로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요? 역시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알려주세요.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 아주 작정하고 여러분 속 썩이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완전히 날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구마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 주실수록 저희가 채택 확률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 나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역시 종목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요. 우리 머니W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3600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인공지능 주가 추이 살펴볼 수 있는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 지난주 화요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샘코를 가지고 와주셨었고요. 샘코가 11월 27일 고가 기준으로 1.35% 터치한 움직임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종목 확인하기 앞서서요.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종목은 다름 아닌 명성 TNS입니다. 10월 18일에 편입이 돼서요. 최고가 17,050원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20% 가깝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2위는요. 제노포커스이고요. 3위는 경동나비엔, 그리고 4위가 인트론바이오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네요. 5위는 코아스템까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 과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알려주시려고 나온 이 종목은 과연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다름 아닌 짜잔! 5글자이네요. 힌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곧 연말 내에 5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G 관련주겠구나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5G 관련주 중에 5글자가 뭐가 있지? 라고 떠올리시기 조금 어려우실까 봐 제가 대놓고 좀 힌트를 드릴게요. 5G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만큼은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일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희 지금도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연락 주셔서 이 스탁스일즈 종목도 확인하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무선 통비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 대사가 5G 이거잖아요. 그런데 에이스테크도 이 5G 테마주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속하는 건지 그리고 또 같이 리더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대답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는 뭐 아주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5G 열풍이 좀 불고 있죠. 그만큼 이 5G 통신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 에이스테크가 아마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픽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에이스테크는 이제 국내 이런 5G 통신 커버리지 구축으로 인한 뭐 기지국 안테나로 인해서 매출 본격이 조금 발생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베트남으로 제조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서 앞으로도 수익성도 해외 매출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뭐 특히나 올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확대 예상이 되는 부분이면서도 이제 주요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이 5G 통신 서비스를 좀 도입할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5G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이 에이스테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안테나 필터 유닛을 기반으로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장점이 많은 에이스테크. 그러니까 5G 관련 테마주들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슬이 전문가님이 픽업한 이유는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에이스테크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안테나 필터 유닛, 즉 AFU 장비인데요. 이게 글로벌 업계 최초로 또 개발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또 5G 시장에서 얼마나 이게 역할이 중요한지 이 장비가 그만큼 좀 효율적으로 좋은 건가요? 예, 그만큼 뭐 어떤 기업이든지 가장 이제 주력 제품이 있는데 이제 이 에이스테크는 아마 이 AFU 장비가 아마 좀 주력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현재 지금 36%에 달하는 이제 AFU 기반으로 이제 5G장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승부를 볼 것이다라고 조금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이 안테나 필터 유닛은 이제 통신기지국 내부에서 이제 각종 단말기와 이제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안테나와 이제 주파수 신호를 분리해서 간섭을 방지하는 필터를 하나의 기기에 좀 합친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고 강점은 이제 동사에서 지난 10월 글로벌 업계 최초로 또 이 AFU 장비를 또 출시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2%가량 증가한 4억 3천만 달러로 예상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5G 수요 확대로 인해서 점진적 매출 증가에 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AFU 시장을 또 전폭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에이스테크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5G 시장 큰다 하지만 얼마큼 커지나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자, 일단 2018년 12월 1일에 세계 최초 5G 전파가 송출이 됐고요. 그로부터 이제 1년이 갓 지났잖아요. 그런데 5G 가입자가 433만 명, 그리고 곧 470만 명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이용을 할 건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에이스테크는 실적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제품이 잘 판매가 되거나 인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좀 매출적으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5G가 뭐 국내에서만 한계적인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5G 통신 도입에 대해서 계속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해외 매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각국의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이 5G 기지국 구축에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기존 주파수 대역이 꽉 차면 이제 직진성이 강한 어떤 고대역 주파수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합니다. 이 고대역 주파수는 이제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더욱 촘촘하게 좀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안테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에이스테크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약 87%에 또 달하면서 올해에는 이제 안테나에 더해서 인도라든지 베트남, 미국, 일본까지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또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통신 시장에 뛰어든 일본의 라쿠텐을 비롯해서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이런 글로벌 기업의 신규 고객사로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점진적인 수익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조금 당연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도 최근 들어 이제 5G 관련주가 올해 초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장기적인 추세로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조정받는 구간이라는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이러한 내년 전망성과 기술적 낙폭과대로 인한 좀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에이스테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 바로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슬이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에이스테크였습니다. 5G 관련해서 과연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5G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 내년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AFU, 그러니까 안테나 필더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장에 있어서의 전망성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한 5월쯤에 나왔었던 리포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 리포트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5G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올해도 올해지만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인 범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슬이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그럼 내년에 좀 더 이게 상용화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이제 완전히 피부에 좀 더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아직 시간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대응을 하는 건 맞아 보이긴 하는데 단기간에 급등이 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쭤보고 싶어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뭐 사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급등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하반기 때 굉장히 좀 크게 올랐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이제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제 하반기 내내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겠고요. 뭐 사실 급 테마를 타지 않고서는 단기간 급등은 살짝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뭐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렇고 테마라기보다는 어떠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전망성으로 가는 좀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을 것으로 봤을 때는 뭐 급등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점진적인 좀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있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확 급등하진 않겠지만 점점점 우상향을 할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꼭 지금 매수 적기일 때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그래도 정확한 가격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슬이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가장 많은 매물대까지인 이제 10,000원대까지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엄청난 뭐 폭발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망성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서서히 매집하기 좀 좋은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5,670원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이탈로 장기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조정을 지금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뭐 이 구간까지 가기에도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가 싶고요. 약간은 조금 단기성 급등 종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우상향을 기대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에이스테크, 지금 가격 전략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역시 판넬 보시면서 가격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시죠. 5G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그대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부근까지 꼭 수익 날 수 있도록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5,67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손절해 주시는 센스도 잊지 말아주셔야겠습니다. 성공투자 응원할게요. 5G 관련주 대표 수혜주인 에이스테크 꼭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02786-102,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이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지금 연락 주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고민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통화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명문제약이요. 명문제약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5,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네, 명문제약 매수가 5,000원에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좀 매수가보다 떨어지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바로 이슬이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명문제약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종목군인데 뭐 한 4일 전에 한번 최근 들어서 뭐 한
8% 정도 가량 뛰었다가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장세에서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웬만한 종목군들이 거의 뭐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 전에 재료가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 번씩 급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또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부분들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밑에가 이제 거래량 도표입니다. 일단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빠진 거를 보시자면 이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았죠. 뭐 육안으로만 보셔도 지금 5분의 1 이상 정도도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추세가 이탈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아직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이제 증시가 일단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00포인트 아래로 이탈하고 내려간다면은 뭐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4,200원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 지지라인 때인 4,600원까지 다시 한번 터치했다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 재료로 인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지만 빠진 거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전부 다 이탈했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단순히 지금 증시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증시 회복 동시에 다시 한번 매수세 쏠리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겠다라고 보겠고요. 이 6,000원이 지금 현재 뭐 이 윗꼬리가 내렸기 때문에 돌파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0원 이상 돌파하기에는 지금 현재 뭐 FDA 승인 이런 재료 말고도 추가적인 재료가 있을 시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차 5,500원, 2차는 좀 6,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고맙습니다.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200원까지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4,600원을 터치하면 반등을 할 수 있고 1차 목표가는 5,5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다산 네트워크스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8,740원에 90%. 비중이 높으시네요. 비중은 90%고 매수가는 8,74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네. 이 종목 역시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해도 될까요? 네, 우선 뭐 이 종목도 제가 뭐 추천드렸던 앞서서 5G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들고 가실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우선 조금 아쉽다라고 조금 꼽아드린 점이 있다면은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순간 이제 보실 때는 마이너스 제가 볼 때는 20%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급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5G 전반적으로 섹터의 수급의 흐름을 받으면 이 종목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추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얘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의 흐름이 빠지면서 업계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제 증시 자체가 또 그런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같이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뭐 조정은 좀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월봉 보시게 되시면은 이 종목은 9,000원대에서 6,000원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는 종목군이죠.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봤을 시에는 아직까지는 이 6,000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들고 가실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겠고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면은 있겠지만 내년에 5G 관련 이런
수요 증가라든지 전망성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0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내년 이제 상반기 3월에서 4월까지 보셨을 경우에는 네, 10,000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그 이상 추가적으로 또 가능할지는 그때 되셨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다산 네트워크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 6,000원 이탈을 안 하고 있으며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5G 관련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00원 이상은 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 가면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쳐보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요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캐스터 문자 많이 들어왔나요?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고민되는 종목들 빨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122님께서 테스나 물어봐 주셨어요. 테스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요. 36,000원에 담으셨는데 아이고 오늘장에서 36,000원 윗부분에서 시작했다가 쭉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더 상담이 절실해 보입니다. 꼭 종목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비중은 25%네요. 이슬이 전문가님, 테스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전망성은 밝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오늘 이제 떨어진 요인을 보자면 결국에는 증시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좀 35,000원에서 34,9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뭐 전망성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소수의 종목들만 좀 전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년도 이제 6월 달쯤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된 점이 없잖아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올랐던 만큼 조정을 주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앞으로 이제 전망성을 봤을 때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다분한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밑으로 열어놓으실 때는 이 35,000원까지는 좀 하락하는 거는 조금 견디셔야겠고요. 이 구간만 견디신다면은 충분히 지지하고 다시 한번 이제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차적으로는 또 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지금 현재 매물대가 이제 45,000원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45,000원까지 내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나 35,000원 라인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은 견뎌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갖고 목표가 꼭 취득해 보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보도록 할까요? 쭉 보겠습니다. 자... 네, 굉장히 많은 문자가 지금 쏟아져가지고요. 네, 역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274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서도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매수가는 1,170원인데 비중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도 항공 여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장은 그래도 장 후반 부근에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어요. 4.19% 오르면서 종가 1,020원 만들어냈습니다.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테마로 봤을 때는 이제 대북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한 달 동안 굉장히 이제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가 굉장히 좀 심했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떨어지기도 힘들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증시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증시의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테마로서 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인 신호를 조금 보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해요. 주식 초보라고 하시면서 세경하이테크 여쭤봐 주셨어요. 세경하이테크 어제자 최영동 전문가님의 1위 종목이기도 했는데 68,100원에 담으셨고 50%입니다. 대응을 어찌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뭐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도 있었죠. 향후 전략 대응이 좀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군들은요, 사실상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이제 두산 퓨얼셀이 좀 대표적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뭐 전에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저항대 매물이라든지 지지대 매물을 잡기가 좀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무조건 전고점으로 잡습니다. 일단 41,8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을 좀 목표가로 잡으시되, 다만 이제 지지 라인대를 또 32,500원에서 35,000원대 이 구간 이탈하면은 그냥 익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세경 하이테크 전고점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문자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 상담 열심히 작정하고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